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30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정치논평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아마 다들 소식을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하루나 이틀 전에 북한이 뭐 똥물이든 오물이든 풍선을 보냈는데 그게 저 멀리 외신을 보니까 저 멀리 전라도까지 갔다고 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눈을 끄는 부분은 뭐냐면은 북한이 이걸 보내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전에 보름이나 한 20일 전에 우리 측에서 강원도 북부에서 북한으로 이런 걸 보냈다는 거죠. 뭐 그때는 오물은 아니고 뭐 북한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당연히 내용이죠. 탈북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걸 보낸 거란 말이에요. 경고를 이미 했고 보낼 거다라고 말 그대로 보냈어요. 오물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BBC 방송을 보니까 좀 이따 소개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신호냐?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회의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 더 이상 미국에 끌려갈 수 없다.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겠다. 삼성이 보니까 뭐 삼성 최초로 전자인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죠. 파업을 했다고 해요. 노조가 생겨서. 자,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의 대중 제재에 이제 동참함으로써 가장 피해가 많이 난 부분이 반도체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이재용의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죠.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두 개가 지금 맞물렸어요. 그래서 어때까지 노조가 없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노조의 뭐 와해 작전 이런 것만으로 노조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삼성이 계속 성장하면서 노조가 생겼을 때보다 더 나은 처우를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파업이 결국 일어났다 최초로 이것은 뭐냐면은 뭔가 여태까지 받았던 어떤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삼성이 그만큼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건 대중 제재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중국이 우리 제1의 무역 상대국이죠.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에 뭐 천공을 비롯해서 영향력을 주는 인사들이 시각이 이번 패권 전쟁에 있어서 다분히 중국이 유리하다. 집권 후반기에 어려워진 마당이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2024년에 금년에 당연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모험수를 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조금씩 굳어져요. 이 상황을 지켜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이 탈북 단체들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과 되게 가까운 측면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입장에서라도 풍선을 보냈지만 이 풍선을 보냈다는 사안이 오늘에 있어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정부와 코디를 맞췄느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암묵적으로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미국에 대한 반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간접적인 것들 정황을 보고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 5월 27일 며칠 전이죠. 있었던 한중일 회의. 자, 이 지난번에 소개드린 건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렇게 딱 예상을 했어요. 미중 패권 경쟁 고조로 눈에 띄는 성과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중국 반응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 최상병 특권 거부하고 그 다음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좀 있으면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것이고 개원했나요 이미?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북한과 관련된 것이다. 뭐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자 행보, 내 색깔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압박받는 불리한 상황이 그걸 오히려 촉발시켰다. 그리고 강력한 신념이 작동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대통령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주위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이 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번 정상회의는 한중일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뭐 일본하고 협력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는 것이고,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중국하고 완전히 정상화하고 복귀한다는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예, 미국 눈치 안 보고 중국에 유리한 일을 해주겠다. 대신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 편을 서달라. 그래서 미국은 여태까지 뭐 미국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나를 단속했지, 내가 원하는 남북 관계를 북한을 구속으로 몰아주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아까 삼성건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연히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반길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지는 거예요. 타이밍이.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서 우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어요. 지난 70년간. 그 미국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한 채 미국과 중국이 열띠게 싸우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모순입니다. 이것은 뭐냐? 최근 몇 년간에 내가 그러니까 윤석열 서고 났었죠. 그때부터는 미국 하던 대로 다 했으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일본하고 친해지는 거 포함해서 그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 미국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낙선하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은 중국 쪽으로 훨씬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길을 탈 수 있다. 감히 그런 생각 쪽으로 염두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별 말이 없었을 텐데, 중국 측에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미국에서 속박에 벗어나서 우리랑 잘해보자. 이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관영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는데, 저 같은 개인인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미국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걸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눈치채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그 무질한 참모진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 이것은 뭐냐? 이제부터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중국과 좀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가겠다. 미국이 싫어하겠지만 그걸 돌파할 수 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이걸 미국 몰래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고비다. 자, 아까 김태효는 삼국 관계, 세 나라 관계의 회복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는 데서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 될 공산이 커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 북한이 고립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중국은 하나라도 더 원군이 있으면 좋죠. 예. 한국이 저리 가서 붙으면은 대만도 위험해져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이 중국의 해상로를 틀어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푸틴이 조만간 북한으로 올 거잖아요. 예.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거기서 미국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큰 불이 확 불타오를 수 있다. 이 전체를 파악하고 그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는 정세 파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자, BBC 뉴스 보면 북한서 나라 오물풍선 이런 건데, 예, 뭐 어제 난 기사죠.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북한이 이미 경고를 했다.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중심지역에 살포될 것. 몇백 개를 지금 보냈다는 것인데 이런 경고는 지난 13일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가 대북 전단 30만 장과 K-팝 동영상을 저장한 USB 2,000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10일 밤 10시 11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북쪽으로 보냈다. 이거죠. 자, 이게 대한 수로를 주고받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처음인 걸로 보거든요. 상대방이 서로 교전을 한 거예요. 무기를 안 들었지만 풍선으로 교전을 한 거예요. 이것이 제 눈에는 처음인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성향은 바이든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취임하자마자 한국 방문했을 때 문재인을 보러 갔었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단속했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펠로시 왔는데 안 만나줬죠. 중국에다가 외교장관 보냈죠.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반도체 내 도와줄게. 북한에 영향력 행사해달라. 그러다가 미국한테 집중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뱉어냈고 약속까지 했죠. 기자회견 통해서. 예. 그가 대통령직에서 2년 수행하면서 2번 한 기자회견 중에 첫 번째예요. 그게.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용산으로 무인기를 보냈죠. 우리는 그걸 격추시키지 못했죠. 능력이 부족해서 군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절대 아니죠. 이거는 우발적인 남북 충돌로 확대될까 봐 미국이 틀을 막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상태로 지속이 돼 있었어요. 지난 선거에도 평소에는 예전 같았으면 여러 번 나왔을 북풍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걸 보낸 거예요. 남북한이 주고받은 거예요. 무기만 안 들었지. 이게 전투거든요. 풍선 전투. 예, 그래서 이거랑 좀 전에 한중일 회의, 김태효의 발언 등을 섞어서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한테 접어줬던 것을 다시 풀어내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끼워야 된다. 이거는 제로섬이거든요. 미국도 행복하게 해주고 중국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번 풍선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지금 적나라한 반응들은 없어요. 조심하고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저도 이번엔 처음 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북쪽으로 날리는 풍선의 모습이 남쪽의 탈북 단체들이 이런 것도 넣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예. 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동네에 예를 들어 이번엔 강화도 북부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예, 그 원점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북한이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옛날 대남 확성기, 뭐 대북 확성기 이런 거 할 때 확성기를 공격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게 작년 보면 9월 26일 날 이게 위헌 판정이 나요. 그래서 이 법은 무력화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만은 실제 탈북 단체에서 풍선을 띄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때 9월이죠. 그러면 10, 11, 12, 1, 2, 3, 4, 5 8개월 만에 보낸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왜 안 보내다가 지금 갑자기 보냈을까요? 그러면 네, 법이 풀리자마자 바로 보냈어야죠. 그리고 이런 단체들과 국민의힘, 그 대통령실은 성향이 같아요. 서로 협조 체제가 되는 단체들이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다 참았다가 요번에 했다. 만약 여기에 대통령실과 이 단체들 간에 교감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쭉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치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미국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지난 3월 달이죠, 이게. 예.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게 코비드 때문에 못하다가 몇 년 만에 하게 됐어요.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 회의예요. 우리 쪽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왔을 때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을 좀 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뭐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우리 탈북민을 연사로 모시고 와서 북한에 대한 비난하는 발언 같은 것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대중국 회의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운했어요. 그때부터 이때가 언제냐? 네오콘의 대표 주자인 눌란드가 나가고 CIA가 외교 분야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달라졌다.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중국은 그 압박을 느끼고 있다. 여러모로. 그리고 훨씬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CIA 국장은 과거에 러시아 대사였고 러시아를 잘 이해한다. 푸틴이 터크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잠깐 동안 칭찬을 할 정도로. 즉 미국과 러시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흔적은 여기저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때까지만 이랬어요. 미국의 분위기는 이래요. 북한을 건들지 마라. 북한은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왜? 종전선언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매년 한 번씩 이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카드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 북한하고 척을져서 북한이 중국에 가서 붙는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살려두기 위해서 남한을 계속 압박해 왔어요. 왜? 윤석열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예. 북한하고의 불장난, 북한하고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뭐냐? 이렇게 한번 이게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중국의 품에 안기겠다고 한 선택이라면 여기서 머물지 않고 팍팍팍팍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두들겨 맞을 거니까. 예전에 여러 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네. 자, 2024년을 볼게요. 전 지구적 선거에 해요. 그래서 미국 선거 당연히 있고 러시아 선거도 있었죠. 푸틴이 이겼지만. 그죠? 그리고 인도의 선거가 있고 뭐 파키스탄 이런 데 선거가 있고 EU 쪽에서 EU 전체 선거가 있어요. 예. 자, 지금 유럽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죠.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소위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 2024년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은 모든 이빨이 지금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좀 흔들흔들 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위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동시에 새로운 방향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한반도 중심에 있다는 것을 지금 윤석열이 한 번 더 확인해 시켜준 거예요. 예. 한반도가 미국 편에 서느냐, 아니면 중국 편에 서느냐. 자, 우리는 중국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겠다. 예. 러시아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때까지 한반도 남쪽은 당연히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곳이고,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한반도까지 관통시키자. 근데 한반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 손을 내밀어줘서 내가 중국이 아니라 한반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왜? 자기들한테는 미래에 더 안정적이니까. 이런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가 된 거잖아요. 푸틴이죠, 그게. 거기다가 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얼굴 그냥 되게 부끄럽게 됐는데 그거 덮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카드까지 오고 너 지금 트럼프한테 밀리지. 선거해를 맞아서. 이 모든 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달아오른 겁니다. 그 달아오는 열기를 느끼고 윤석열이 마지막 조금은 무모한 시도를 한다고 보고, 중국도 지금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덜컥 그 사인을 받았다. 왜? 한국이 그냥 놔두면 쪼르륵 해가지고 자기 차단하는 방어막이 될 것이고 국방력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까지 거기다 얹어지면 중국마저도 자신할 수 당연히 없지요. 예, 그럼 그 뒤에는 일본, 대만 다 물 건너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필리핀 작업해놨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타이도 작업해놨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모를 이유는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없다고 보고, 아까 김태효의 말 하나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그 모순이죠. 무조건 미국한테 불리한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김태효가 그 이야기 할 때 미국이 싫어한다는 것을. 즉, 이것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해를 못 주게 하겠다는 확신이 있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불쾌한 느낌을 내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영국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예. 제가 아까 BBC 뉴스를 소개드렸는데 한 달 전, 얼마 전부터 이게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뜨더라고요. 많이 본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떴겠죠.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근데 BBC 요번에 오늘 BBC 뉴스 소개드렸는데 그거 보니까 한국 뉴스에 전부 다 오른쪽 이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는 참 잘 몰랐어요. 버닝썬 이게 예, 이게 보니까 2016년도 사건이에요. 예,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인데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5월 19일 날 나왔잖아요, 기사가. 8년이 지난 사건인데. 예? 그리고 그때 그것을 뭐 보도했던 밑에는 두 여자 기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요.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안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예.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다시 터뜨린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 이미 경제력은 중국보다 밀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량으로 봐서는 거기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전 세계 미디어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역할을 영국이 해주고 있죠. 예, 영국의 BBC나 로이터. 예, 여러분 이게 해외 외신 보시면은 거기를 인용하는 데가 많아요. 자, 이건 저는 경고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이랬거든요. 영국이 한국에서 기회 요인을 봤을 때 그거는 남북 종전, 북미 종전 선언이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 투자에 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영국이 눈치가 제일 빨리 와요. 왜? 미국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와서 좋은데 포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은 북미 종전 선언 관심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는 때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국에 대해서 빵빠레를 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름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현재 한국의 집권 정당이 집권 세력이 미국의 의견과 뜻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협박인 거죠. 협박.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터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흠씬 두들겨 맞아야 돼. 변명할 겨를도 없어. 변명할 기회도 안 주어질 거야. 우리는 계속 너 때릴 수 있어. 체계적으로. 함부로 까불지 마. 이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이거 한번 볼까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왕실 모독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쓸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웃겨요. 예전에 태국 총리였고 쿠데타로 밀려났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귀국을 했었는데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귀국을 했겠죠. 귀국을 해서 15년형을 받았어요. 15년형을 받고 수감되는 첫날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런데 감방에는 하루도 안 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가석방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인기가 현 총리보다도 훨씬 높아요. 압도적으로 차기 선거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탁신이. 예.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지금 태국 왕실이 있으니까 왕실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6개월 동안 가석방.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 이제 와라. 화해가 됐기 때문에 탁신이 온 거고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죄부를 준 거예요. 감방살이 하루도 안 시키고. 근데 걔 가석방을 시켜놓고 3개월 만에 이번에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왕실 모독 혐의로. 기소에 문제가 된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2015년인가 16년인가 그래요. 이건 뭐냐. 태국 왕실의 태국 지도부의 마음이 바뀌었다. 왜? 미국의 압박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자주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밀려났고 예전 독재자 마르코스의 미국으로 도망갔던 마르코스의 아들이 다시 와서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을 수중에 넣게 된 거죠. 태국도 그렇다고 봅니다. 탁신 생긴 거 보십시오. 여기 동남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중국 남부에 있다가 어릴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부모들이 탁신을 데리고 태국 북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이족의 일파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는 북부 지방에서 농민이나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실에 대해서도 입헌 군주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중국하고 가깝겠죠. 성향이 외부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각심이 최근에 갑자기 불러 일으켜졌다. 예, 그가 인기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왕실하고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가 갑자기 버린 거다. 예, 미국의 전략이 바뀌었다.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즉 눌란드가 물러나고 CIA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정리를 한다 이제. CIA 국장의 생각이 그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큰일 난다. 러시아와 중국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끝이다. 러시아를 떼내야 된다. 푸틴이 계속 손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 결정이 지난 3월 달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딱 6월, 그때 나온 거예요.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잡아넣겠다는 거잖아요. 즉, 이 사람은 친중파라고 미국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3개월 전까지는 손 안 대고 있다가 지난 3개월 만에 바뀐 거예요. 미국의 뜻이. 자, 이것은 북미 종전선언이 금년에 되게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도 그걸 느꼈다. 시진핑은 뒤늦게 알았다. 푸틴이 자기 동생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둘이 짝짝쿵이 맞았다. 이렇게 감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런 거예요. 한반도. 자, 북미 종전선언을 하면 계획대로라면. 그 다음 대만, 필리핀, 그 다음 태국,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압박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이까지 되면 인도네시아가 안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베트남은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그저 먹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CIA 국장의 생각이에요. 그 중에 핵심은 한반도권이에요. 근데 그 핵심의 남쪽에서 당연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것으로 알았던 남한의 대통령이 털어버렸다? 이거는 전체 그림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체 그림이. 나머지 나라들도 이게 개길 구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국이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확 불어넣기 시작하면 그게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회사가 BBC 뉴스 보셨죠? 보여드린 거. 2016년도 K-팝건을 가지고 그걸 모든 한국 기사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협박이라고 보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더 우리한테 반하는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말만 하고 쏟아진 엎어진 물이에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중국 친화 정책이 계속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BBC의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의 이슈로 이렇게 만들어줄게. 너희 당사자 되게 이슈 많잖아. 너 부인,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똘마니, 그 이야기 다 갖다 바를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엄청나게 긴장, 식은땀이 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자, 이거 보십시오. 2022년 6월에 미국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예요. 북한과 영국이 2001년에 수교를 했거든요. 지금 두 나라는 수교 상태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 전해 2021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이에요. 네. 김정은에다가 친서를 보냅니다. 그거를 매번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때 달랐던 거는 뭐냐? 그걸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자 2022년도에는 김정은이 답신을 보냈다. 친서를 보냈다. 그게 블룸버그에서까지 공개가 됐다. 노출을 시킨 거예요, 다. 옛날엔 조용조용 둘이만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양쪽이 다 노출을 해. 블룸버그는 미국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봤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화해가 되면은 거기에 영국이 개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떡고물을 많이 만질 수 있다. 혹시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엘리자베스 여왕의 행보 때문에 장례식에까지 가놓고는 여러 이유로 참석을 안 했다. 그런 것까지 슬며시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가 분위기 좋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랑 아까 지금 BBC가 하는 버닝썬 사건 갖다 바르는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지. 이거는 분명히 공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미국의 행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국의 막대한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남한의 집권 세력이 하고 있다. 그래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때 또 22년 7월에는 이런 대사가, 영국 대사가 방송을 타고 이런 인터뷰도 했어요.
이 사람은 북한 대사로 있다가 한국 대사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북한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콜린 크룩스, 이 사람이 지금도 영국 대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때 트럼프랑 잘 되려고 그랬을 때 잘 안 됐죠, 마지막에. 그게 사실은 이제 네오콘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미국의 매파라고 부르는. 지금 그 세력이 일단 최전선에서는 좀 물러난 것 같단 말이에요. 북한 정권도 김정은도 포함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즉 이 말은 내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방송으로 보여주고 엘리자베스 비양하고 김정은하고 친서도 막 공개하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예, 영국은 그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런 말 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분위기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하나 더 보여드린 겁니다. 그때 같은 7월 달이죠. 옐런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LG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어요. 공급망 답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르익었던 거예요. 2022년만 해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이든이 BTS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같이 환담하고 노래 듣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던 그때예요. 자, 왜 LG를 갔을까? 공급망 다변화. 북한이 향후 종전선언이 되면은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계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미국을 떠나 중국에 가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트럼프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미국 돌아오라고. 못 가는 거죠. 죽으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가격이 더 싼 한국으로, 북한으로 올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우수한 품질로 해주겠다. 그래서 왜 LG를 갔을까? 감히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경기도 파주에 가면은 LG에서 하는 그 LG 필립스 큰 그 LCD 공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어요. 그걸 처음 만들 때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걸 왜 그러면 그 위에 파주에다 만들었느냐, 휴전선 가까운데. 북한, 우리가 개성공단은 우리 자본가들이 가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북한에서 생산을 해서 물건을 가져온 것이지만, 그 반대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때 여러 번 흘러나왔었어요. 북한 노동자들을 싣고 와서 파주 LCD 공장에다가, 왜 그런 큰 대규모 시설을 우리가 보장 없이 북한에다가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실현되지 못했죠. LG가 여전히 그 후보군에 올라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옐런이 왜 굳이 LG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예, LG 이제 LG 화학이죠. 여기 좀 LG 화학이니까 그때는 배터리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거나 북한의 용도가 미국의 어떤 핵 위협 해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약화시키는 그런 중국에 투자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다고 봐요. 자, 거기다가 이 뒤에 우크라이나전 발생해가지고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뭐 이때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진행 중일 때도 매년, 왜 이때 이미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발 빼야지 할 때 항상 카드는 북미 종전을 쓰는 카드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남한 정부가 중국의 손을 그냥 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고,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접근성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미국이 대응을 하기 전에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할 것이다. 예. 그 중에 하나로 미국의 힘 때문에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 법이 위법화된 지도 무효화된 지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북단체가 그걸 보냈다. 북한도 받아쳤다. 그 다음 다른 불똥이 또 튈 것 같다라고 지금 느껴진다는 것이죠. 되게 위험한 지점을 지금 모퉁이를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